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딸이 된 며느리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박생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할 줄 아는 일이 글 읽는 것뿐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었다. 며느리를 얻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역시 친구들이 나서서 주선한 덕택에 참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혼인을 하고 1년이 채 못 되어 아들이 시름슬을 앓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박생호는 그만 하늘이 노래지며 맥이 탁 풀렸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말하면 며느리가 더했다. 그 가난한 집에서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청산갑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으니 말이다. 속마음이야 어떠했든 홀로 된 며느리는 효부 노릇을 단단히 하기 시작했다. 바느질품, 빨래품, 방화품 쉴 새 없이 열심히 팔아서 시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어느 날이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꺼내는데 말투가 영 심상치 않았다. 그래, 무슨 얘긴지 말해봐라. 아버님, 우리 이 동네를 떠났으면 합니다. 이 동네를? 어디로?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달리 살 길을 찾아봐야지요. 며느리가 정색을 하고서 이렇게 청하니 시아버지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집안 살림을 정리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다 보니 짐은 달랑 보통이 2개뿐이었다. 마을을 떠나 험준한 고개 꼭대기에 이르러 잠깐 쉬면서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의 머리를 풀게 해주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길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테니 부녀가 함께 다니는 것으로 꾸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며느리는 쪽진 머리를 풀어서 따내렸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처녀였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고개를 여러 개 넘고 강을 건너 낯선 고을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 번화한 객주집에 찾아들었다. 보세요. 여기 묵어갈 방이 있습니까? 어쩌나.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워낙 많아서 방이 없구먼. 실망한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주인이 등 뒤에 대고 말을 했다. 이봐 처녀, 골방 하나 남아있는 게 있는데 거기라도 묵으려나? 그러지요. 골방에 짐을 풀고 시아버지를 모셔놓은 며느리는 주인 댁이 일하는 부엌으로 향하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이고 처녀가 어쩜 이렇게 솜씨 있게 일을 잘한다. 그러면서 며느리더러 말했다. 골방이 좁아서 둘이 자기 힘들 테니 나랑 함께 자세나. 그래서 한 방에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번에는 윗목에 바느질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바늘을 찾아 들고서 바느질을 시작하는데 그 솜씨가 또한 보통이 넘었다.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만이 아니었다. 방아 찢는 일, 빨래하는 일까지 세상에 못한 일이 없었다. 일이 이쯤 되자 객주집 주인 댁이 안달나서 여자를 붙잡기 시작했다. 처녀, 보아하니 따로 갈 곳도 없는 듯한데 이 집에서 나랑 함께 살면 안 될까? 내가 좋은 방 치워서 어르신을 묵게 해줄게.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 댁은 다시 입이 한반만해졌다. 박생원과 며느리가 그 집에 묵은 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근동에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온 처녀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어디서도 그런 처녀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고들 했다. 처녀, 내 말 좀 들어봐. 좋은 수가 생겼어. 저 건너 대갓집 종선 아들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상처를 해서 혼처를 구하는데 청녀가 마음에 있다는 게야. 후처라는 거 빼고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자리야. 정말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라. 제가 가면 저의 부친은 어쩌시고요. 그러자 매파는 박생원을 찾아갔다. 가서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으면서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니 박생원도 뭐라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 할 처지였다.
나야 상관이 없지만 본인 마음이 어떨지. 그건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결에 혼인이 맺어지게 되었다. 워낙 신부 쪽에 재산이 없으니 모든 준비를 신랑 쪽에서 다 맡아 하고서 신부를 데려갔다. 청상가보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갓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혼인이 이루어지자 신랑집에서는 사돈을 객죽집에 둘 수 없다면서 기갓집을 하나 얻어서 박생원을 거처하게 했다. 교유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 학식이 웬만한 선비 못지 않았다. 신랑집에서는 그런 분을 어찌 그냥 두겠냐며 이리저리 주선해서 작은 관직 하나를 얻어주었다. 그래서 박생호는 뜻하지 않게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관직에 나아가니 살림도 점점 불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히 박생원에게도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젊은 새철을 맞이한 박생호는 이후 아들, 딸 낳고서 유복하게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대갓집 안지훈으로 들어간 박생원의 며느리는 집안 대소사를 훌륭히 챙기고 자식들을 낳아 잘 길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벼슬길로 내보냈다고 한다.